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물리학 몇 차신지 또 기억이 안 난다. 일단 책 페이지 71쪽에 연력학 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책 제목을 보면은 연력학 법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력학 법칙이라 하면 말 그대로의 열이 어떠한 역학, 힘을 내서 이제 어떠한 일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관련된 법칙을 연력학 법칙이라고 할 겁니다. 사실 연력학 법칙에는 71쪽 왼쪽 편에 보면은 총 4개의 법칙이 있는데, 우리는 이 과정에서 연력학 4개의 법칙을 다 배우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어떤 게 있는지는 한 번씩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편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소리 나오지? 연력학 제0법칙부터 1, 2, 3법칙까지 있어. 1법칙부터 4법칙까지 있는 게 아니라 0법칙부터 3법칙까지 있는데, 첫 번째 법칙입니다. 제0법칙. 3단 논법이랑 비슷해요. A와 C가 각각 B와 열평형 상태에 있다면 A와 C는 열평형 상태에 있다. 자, 이거죠. A와 B가 열평형 상태이고 B와 C가 열평형 상태면 A와 C는 열평형 상태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3법칙부터 먼저 볼게요. 제3법칙. 절대온도가 0으로 갈수록 걔는 가장 낮은 상태의 에너지를 갖는다. 우리 절대온도의 개념은 중학교 때도 배웠죠. 절대온도라는 것은 입자의 움직임을 가지고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인데, 절대온도가 0이라는 얘기는 입자의 움직임이 없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가장 낮은 상태의 에너지를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1법칙과 2법칙은 지금부터 배울 건데, 1법칙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에너지는 형태가 변환될 뿐 전체 총량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에너지 보존 법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법칙은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 이 엔트로피라는 것은 쉽게 생각해서 무질서한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연에 있는 모든 에너지는 무질서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즉 무질서한 방향이 증가하는 쪽으로 흘러가지 반대쪽으로는 흘러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열 에너지는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중에서 0법칙과 3법칙은 등장하지 않고 1법칙과 이제 2법칙을 가지고 연력학 법칙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71쪽 연력학 제1법칙 줄 칩시다. 넓은 의미의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의미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연력학 1법칙은 자, 넓은 의미에서 어떠한 법칙을 의미한다?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한번 등장했잖아, 그지? 자, 중학교 때 등장한 것 중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 했었는데, 여기서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것은 역학적에는 사실 그런 거였잖아.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없을 때 역학적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랑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가 서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였는데, 에너지 보존 법칙은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있다 하더라도 그 에너지가 변환되는 관계에서 전체 양은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법칙이었지. 자, 그럼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연력학 1법칙은 에너지는 다른 형태로 바뀔 수는 있지만 새롭게 생성되거나 소멸하지 않는다는 넓은 의미의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밑에 첫 번째로 이제 기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밑에 그림을 한번 볼까? 요만한 피스톤이 하나 있어. 피스톤. 자, 피스톤을 보면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일단 피스톤이 갖는 면적을 한번 볼 건데, 이쪽 편에 그림이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피스톤이 여기서 어디로 가냐면은 안쪽으로 이만큼 움직였어. 원래 여기 있던 피스톤이 이만큼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움직인 거리가 얼마로 측정되어 있죠? 델타 X라고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 피스톤 전체 면적이 얼마로 되어 있냐면은 A라고 되어 있습니다. A. 그리고 거기에 P가 있죠. P는 이 안에 있는 공기 압력이 피스톤을 미는 힘입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체가 하는 일입니다. 일. 원래 요 안에 지금 기체가 있겠죠. 이 기체가 이 피스톤을 밀어서 얘를 여기까지 델타 X만큼 이동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원래 우리가 일을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계산했죠? F 곱하기 S로 계산했다. 이때 F가 힘이었고 S는 이동시킨 거리였죠. 자,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델타 X만큼 이동시켰기 때문에
힘 곱하기 델타 X가 해준 1이 되겠죠. 델타 X. 그러면 요때 요 힘을 변형시킬 수가 있어요. 변형시킬 수 있어. 자, 우리가 압력을 구하는 공식이 뭐였죠? 압력이라는 것은 면적분에 작용한 힘으로 계산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요 공식을 바꾸게 되면은 F꼴로 정리하게 되면은 압력 곱하기 면적. 요게 힘이랑 똑같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압력 곱하기 면적을 여기 넣게 되면은 압력 곱하기 면적 곱하기 델타 X가 안에 있는 기체가 해준 일이겠죠. 이때 요걸 또 이렇게 묶을 거야. 면적 곱하기 길이는 무슨 변화가 똑같아요? 여기서 부피 변화랑 똑같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량이 곧 기체가 한 1이 되는 겁니다. 이 공식은 어떻게 유도할 수 알겠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기체가 해준 일은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량이랑 똑같다는 공식이 나올 겁니다. 이게 기체가 해준 일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 표가 하나 있을 건데 부피 변화량이 부피가 팽창했다, 즉 플러스 값이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값은 부피가 감소했다는 걸 표현합니다. 그리고 1이 플러스라면은 부피가 팽창했을 때 1은 플러스 1을 해준 거겠죠. 부피가 감소했을 때는 1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기체가 한 일 말고 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는 바로 표현할까? U라고 돼 있지. 내부 에너지를 앞으로 U라고 표현할 겁니다. 자, 그럼 내부 에너지가 뭔지 한번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와 분자 사이 상호작용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합이다. 쉽게 말해서 이 공간 안에 기체 분자들이 막 움직이고 있을 거잖아요. 그지? 이 기체 분자들이 움직이고 있을 때 이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랑 분자끼리 작용하는 상호작용하는 에너지 총합을 이제 내부 에너지라고 할 겁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이상기체의 경우에는 입자들 간 상호작용이 없으므로 이때 이상기체입니다. 이상기체 주십시다. 말 그대로 이상적인 기체예요. 입자들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힘을 배제한 기체를 이상기체라고 할 겁니다. 구성 입자들이 운동에너지 합이 곧 내부에너지다. 그래서 이상기체인 경우는 얘들이 운동에너지가 즉 얘들이 가진 내부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2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십시다. 이상기체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절대 온도 T에 비례한다. 그래서 이상 기체일 경우에는 방금 했죠. 이거 U 아니야? V 아니야? U야, U. 이상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 일단 첫 번째, 입자 간 상호 간에 그 상호 간에 작용하는 힘을 배제했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랑 같고 이거는 뭐에 비례한다? 절대 온도 T에 비례한다고 되어 있죠. nRT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거는 같다라고 봐도 상관없습니다. 책인 대로 꽂힐까? 이거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내려가겠습니다. 연력학 1법칙은 한 개와 접촉하고 있는 외부 사이에 이동한 열과 해주거나 받은 일의 합은 그 네 개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즉, 열을 Q, 일을 W라고 하면은 내부 에너지 변화량 델타 U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라고 하고 있죠. 무슨 말인지 한번 볼까요? 이게 뭐 되게 어렵게 설명해 놨는데 이거야.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아까 공간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 이런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공간에 내가 뭐를 가해줄 거냐? 피스톤을 여기 한 설치를 할게요. 자, 왼쪽 편 공간입니다. A라는 공간에 내가 열량 Q를 공급을 해줄 거예요. 자, 열량을 공급해주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기체 분자들이 운동 에너지가 빨라질까요? 느려질까요? 당연히 빨라지겠죠. 그러면 내가 공급한 열량만큼 내부 에너지는 변화량이 생기는 거겠지.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안에 있는 기체들이 팽창을 한 결과, 많이 움직인 결과 이쪽에 있는 피스톤을 이만큼 밀어냈어. 밀어내게 되면은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 안에 기체들이 밀어내는 일을 하게 된 거겠죠. 그러면 내가 공급해준 열량은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그 다음에 해준 일, 요거에 아까 똑같다는 게 연력학 1법칙입니다. 에너지 보존법칙 맞지? 내가 공급해준 에너지만큼 얘는 어떠한 에너지 변화가 생겼다. 그때 에너지 변화는 첫 번째가 내부 에너지 변화, 그 다음 두 번째는 해준 일. 요게 연력학 1법칙입니다. 간단하죠? 자, 이제
이제부터 중요한 걸 할 겁니다. 이 연력학 과정은 사실 총 4개의 과정으로 나뉠 건데 이 그래프를 분석하는 게 오늘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 등압 과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등압 과정. 자, 이번에 연력학 과정은 별표를 쳐두세요. 별표를 쳐두시고 이제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첫 번째가 무슨 과정이라고? 등압 과정입니다. 자, 단어에서 한번 봅시다. 등압. 무슨 뜻이지? 압력이 변하지 않는 과정을 등압 과정이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온도와 부피를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이상 기체의 경우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와 부피는 서로 비례한다.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볼까? 일단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내가 여기다가 열량 Q를 공급을 해줬는데 이 안에 압력이 변함이 없대. 말이 돼, 안 돼? 말이 될 수도 있지. 그러니까 등압 과정이겠지. 근데 압력이 유지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 이 안에 기체 분자들이 막 있을 거잖아, 그지? 있을 건데 내가 열량을 가해주면 얘들이 빨리 움직이겠죠. 그러면 얘들이 벽을 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이 안에 압력은 자연스럽게 증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압력이 변함없다. 그럼 뭐죠? 부피가 어느 정도 커졌다는 얘기죠. 부피가 이만큼. 그러면 벽을 치는 횟수가 똑같을 거잖아. 어차피 부피가 커졌으니까. 맞죠? 그래서 나는 열량을 가해준 만큼 얘들 빨라졌지? 그럼 내부 에너지 변화 생겼죠? 그 다음에 1도 해줬지? 부피가 커졌으니까 1을 해줬다. 이게 등압 과정입니다. 그래서 등압 과정은 요약하면은 내가 가해준 열량을 내부 에너지 변화에도 썼고 그 다음에 바깥에 해준 1에도 썼다. 이게 등압 과정입니다. 한번 볼까요? 동그라미 1번에 줄 칩시다. 기체에 공급된 열은 내부 에너지 증가량과 외부의 한 일이 합이다. 즉 내가 가한 열량을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그 다음에 부피가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지. 한 바깥쪽에 부피가 증가했으니까 한 1에 써줬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2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 기체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상태에서 기체에 열을 가하면은 온도가 올라가면서 부피가 팽창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압력의 변함이 없는 거겠죠. 이게 등압 과정입니다.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2쪽,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잠깐 그릴게. 자, 그래프를 보면은 X축 값이 부피 V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Y축 값이 압력 P를 의미합니다. 이 그래프 잘 봐야 돼요. 자, 온도가 T1과 T2가 있다로 되어 있죠. 일단 빨간색 선 똑같이 끌게. 하나, 둘. 자, 위에 게, 밑에 게 T1, 위에 게 T2. 이때 온도는 누가 더 높다 되어 있죠? T1보다 T2의 온도가 더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피는, 이게 너무 수평을 안 잡았나? 자, 여기가 부피가 V1. 부피가 여기가 V2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Y축 값이 압력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판에서 살펴봅니다. 압력이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압력의 변함이 없고 부피는 V1에서 V2로. 자, 부피가 증가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1을 해줬다는 의미입니다. 1을 해줬다. 그 다음 두 번째, 온도가 T1에서 T2로 갔다. 그럼 온도가 높아졌다. 아까 이상 기체의 내부 에너지 같은 경우는 온도랑 비례하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내부 에너지도 증가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압 과정은 요약하면은 다시 한번 요약하면은 내부 에너지 증가량과 해준 1에 쓰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과정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과정은 등적 과정입니다. 여기까지 안 보이지? 칠판 치우고 하겠습니다. 와, 지옥에 누가 알아놨나? 되게 더럽네. 이제 계약을 할 것 같지, 그지? 칠판 보고 얘기하는 것도 이제 사실 조금 뭔가 씁쓸하고 지겹다. 자, 이틀 뒤에, 오늘이 월요일인데 이틀 뒤에 아마 고3부터 계약을 해서
일주일 뒤에는 순차적으로 계약을 할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만 영상으로 조금씩 봅시다. 물론 계약하고 나서도 뭐랄까 일주일 동안은 이제 2학년이랑 1학년 번갈아 가면서 수업을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학교에서 만날 때 동안은 학교 수업을 듣고 또 뭐 어차피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 오면은 그때 똑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가급적 설명은 온라인 수업으로 아니 그 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온라인 수업은 주로 과제 제출하고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가 무슨 과정이라 그랬지? 등적 과정입니다. 등적 과정. 등적. 한자 잘 합니까? 잘 해야 될 건데 나중에 살다 보면 한자가 필요할 때가 되게 많아요. 등적 과정. 부피 적자지. 부피할 때 적자. 자, 그럼 등적 과정은 등적, 부피가 변함이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없다는 거겠죠. 부피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걔가 열을 흡수 또는 방출하는 과정을 등적 과정이라 할 건데 우리가 일단은 연력학 1법칙 공식을 적어놓고 시작할게요. Q는 델타 U 플러스 W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부피가 변함이 없대. 아까 우리가 기체가 한 일 구하는 공식이 뭐였죠? 기체가 한 일 구하는 공식은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부피 변화가 0이야. 그럼 일을 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안 했죠. 그래서 요게 X를 할게. 요게 빵이 됩니다. 그러면 등적 과정은 내가 공급해준 열량은 전부 다 내부 에너지 변화량에만 쓰였다는 거겠죠.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1번에 줄 칩시다. 기체의 부피 변화가 없으므로 외부에 하는 일은 0이다. 해준 일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3번도 마찬가지 체크할게요. 기체에 공급된 열은 전부 다 내부 에너지 증가에만 쓰이고 있다. 이게 등적 과정입니다. 자, 이것도 그래프 한번 볼까요? 자, 여기가 X축이 부피고 Y축이 압력인 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T1, T2도 나와있죠. 이렇게 여기가 T1이고 여기가 T2다. 온도는 마찬가지 T2가 높습니다. 그럼 부피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X축 값이 변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여기서는 맞죠? 부피가 여기 V라고 둔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부피가 변함 없죠? 부피가 변함이 없는데 일단 뭐가 증가했어요? 그렇죠. 압력은 거기 그래프에 나와 있나? 압력 안 나와 있네. 압력은 일단 증가가 했습니다. 압력이 여기까지. 왜 증가했느냐? 내가 열량을 가해줬어. 그럼 그 공간 안에 있는 기체들이 막 움직이겠지. 내부에 증가가 했으니까. 그럼 걔들이 벽을 때리는 횟수가 자연스럽게 많이 늘어나겠지. 그러면 압력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얘기겠죠. 자, 이게 등적 과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거기 설명하다 만 거 하나 있는데 왼쪽 편에 이상기체 안 볼래요? 이상기체 설명이 원래 앞에 있어야 되는데 왜 여기다 배치를 해놨지? 자, 이상기체 법칙을 따르는 기체로 구성 분자들이 모두 동일하며 체크합시다. 구성 분자들이 모두 동일하며 분자 부피가 0이고 분자 간 상호작용이 없는 가상적인 기체입니다. 실제 기체는 아니야. 이상적인 기체입니다. 일단 이상적인 기체가 이상기체가 뭔지는 그렇게 판단을 합시다. 그럼 등적 과정까지 설명을 했지. 세 번째 과정입니다. 등온 과정. 이거는 뭔지 알겠지? 등온. 온도가 변함이 없는 과정을 등온 과정이다. 그럼 우리 또 한번 추측해보면 돼요. 연력학 1법칙의 Q는 델타 U 플러스 W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우리 아까 배웠어. 여기 내부 에너지는 절대 온도 T에 비례한다고 했는데 등온 과정은 온도가 변함이 없잖아. 그럼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러면 죄다 내가 공급해준 열량을 뭐 한 데만 썼다? 일하는 데 다 썼다는 얘기겠죠. 이게 등온 과정입니다. 자, 한번 볼까?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면서 압력과 부피를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이상 기체의 경우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 관계다. 즉, 밑에 내려갑시다. 자, 기체가 등온 팽창을 하면 외부에 일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등온 압축을 하면 외부로부터 일을 받는다. 그 위에 보면 박스 안에 나와 있을 거예요. 델타 T, 즉 온도 변화가 0이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는 0입니다. 그래서 내가 공급해준 열량은 죄다 어디에 썼다? 그냥 일하는 데 다 썼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밑에 그래프 한번 볼까? 이제 온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얘처럼 두 개로 안 나와 있어. 그지? 그냥 일자로 쭉 있는데 첫 번째 그래프는 V1에서 V2로 부피가 증가하는 겁니다. 내가 공급해준 열량을 일하는 데 쓴 거고 그럼 1이 값이 플러스겠지?
반대로 두 번째 그래프, 오른쪽 그래프는 V2에서 V1으로 부피가 감소했죠. 그러면 이거는 외부로부터 2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프는 따로 안 그릴게. 자, 마지막 네 번째 무슨 과정? 단열 과정. 단열. 열이 차단된 채로 이제 뭔가 어떤 과정이 일어났다는 게 단열. 자, 보겠습니다. 매우 빨리 진행되거나 단열이 매우 잘 되어 외부와 열 전달이 일어나지 않는 과정. 체크합시다. 외부와 열 전달이 일어나지 않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공식을 적어놓고 시작할게요. Q는 델타 U 플러스 W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열 전달이 안 된다는 얘기는 열이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지? 그러면 이 Q가 0입니다. Q가 0. 그럼 공식을 바꾸게 되면은 델타 U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이렇게 되거나 반대로 얘기하면은 마이너스 델타 U는 W는 같다. 자, 요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이너스 델타 U는 뭘까? 즉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다는 얘기겠지. 내부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바깥에 일을 해줬다는 얘기야. 쉽게 말해서 이런 공간 안에 기체들이 막 있어. 기체들이 있는데 얘들이 이만큼 이 통을 밀어낼 거야. 이만큼 밀어냈어. 그러면 외부에선 열을 공급해주지 않는데 얘들이 밀어냈다는 얘기는 지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썼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감소한 양만큼 외부에 일을 하는데 쓰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그래프 한번 볼까요? 일단 73쪽에 동그라미 1번 체크합시다. 일을 하면 내부 에너지는 감소한다. 일을 해주면 내부 에너지는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래서 단열 팽창 과정과 압축 과정이 있는데 첫 번째 그래프는 이제 온도가 T2에서 이거 T2가 표시가 안 돼 있다. 그지? 거기 체크해 봅시다. T2가 온도가 더 높은데 T2에서 T1으로 온도가 떨어졌어. 온도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다. 그만큼 바깥쪽으로 V1에서 V2 일을 해줬다는 얘기겠죠. 자, 오른쪽 그래프는 이제 T1에서 T2로 온도가 증가했지. 그래서 외부로부터 일을 받았어.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해했죠? 그래서 이게 연력학 1법칙이 총 4가지 과정이었습니다. 등, 앞, 등, 적, 등, 온, 단열 과정. 그래서 이 파트에서 제일 핵심은 일단 출발을 연력학 1법칙 Q는 델타 U 플러스 W 여기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압력이 어떻게 되거나 그 다음에 부피가 어떻게 되거나 온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 공식을 활용을 해서 그 상황에 맞게 변화를 시키면 될 겁니다. 됐죠? 요거와 관련돼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가 카르노 기간일 건데 책을 어딨나 한번 보자. 카르노 기간이 나올 건데 75쪽에 보면은 뭐 카르노 기간 한 개 나오고 그 다음에 몇 쪽이지? 81쪽 나오네. 81쪽 보면은 15번 있지. 요런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문제들 중점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숙제는 76쪽 1번부터 몇 번까지 풀어야 될까? 연력학 2법칙 전까지만 풀면 될 건데 연력학 2법칙 전까지 일단 숙제는 1번부터 76쪽 1번부터 몇 번까지만 풀까? 봅시다. 8번까지 다 풀어도 되겠다. 8번까지 다 풀고 그 다음에 실력 향상 문제는 1번부터 6번 다 풀 건데 일단 문제를 풀다가 연력학 2법칙과 관련된 거 나오면 풀지 말고 남겨두면 돼. 알겠죠? 아니면 뭐 혹시나 나는 연력학 2법칙까지 다 배우고 풀겠다는 사람들은 그거 다 배우고 풀어도 됩니다. 일단은 숙제는 76쪽부터 81쪽까지 연력학 1법칙 86쪽이 아니구나. 미안해. 87쪽까지입니다. 연력학 1법칙과 관련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알겠죠? 어차피 이번 주 안에 똑같이 연력학 2법칙 배울기 때문에 그거까지 다 듣고 문제를 풀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코로나 아직 다 끝난 건 아니니까 좀 조심하고 건강관리 잘해서 우리는 오늘이 며칠이지? 18일이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날 학교에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